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유독 밥 투정이 심하거나 입이 짧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밥 먹이느라 진을 다 빼기도 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밥 한 번 먹이려면 2시간씩 걸려요 라며 어떻게든 한약으로 식욕이 팍팍 올랐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구네 아이는 원장님한테 한약 먹고 난 뒤에 밥을 잘 먹고 키도 컸더라 라며 모든 걸 한약이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식욕 부진도 단순 신체적 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훈육 방식이나 아이의 심리적 문제가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심통부리기에서는 밥 잘 안 먹는 아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신체적인 원인은 바로 체질입니다. 식욕부진 때문에 내원하는 아이들 4명 중에 3명꼴로 소음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비위기능이 약해서 식사량도 적고 과식이나 기름지고 소화가 좀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금방 부대낍니다. 여기에 심리적 기질도 관여합니다. 소음인은 좋고 싫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반찬이나 음식에 대해서도 좀 대충 먹자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라며 아이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다 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만 딱 꽂혀서 그것만 선호합니다. 그게 최상으로 정답으로 머릿속에 딱 꽂히면 다른 건 다 틀린 답이 되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충이라는 다른 대안도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엄마들이 골고루 안 먹는다고 아무리 혼을 내고 윽박질러도 말을 잘 안 듣는다면 그 아이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식습관만이 아니고 대인관계나 사고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심리적 원인이 없다면 이런 소음인에게는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보약이 식욕을 어느 정도는 늘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소음인에게 보약을 비슷하게 썼는데도 누구는 효과를 보지만 누구는 효과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체질만 볼 것이 아니라 식욕 부진의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차례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활동량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원리인데 실제로는 치료자도 보호자도 이 부분을 제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에너지 대사가 적고 식욕도 당연히 줄겠죠. 잘 늘질 않습니다. 소음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라도 집에서 조용히 책만 보는 걸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약만 먹이기보다는 활동량을 늘릴 방법을 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군것질거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자나 주스 같은 단맛 나는 주전부리가 들어가면 그나마 적은 위장 용량 때문에 식욕이 늘 수가 없습니다. 자극적이고 달콤한 과자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면 밍밍한 밥은 더욱 맛이 없게 느껴지죠. 밥 잘 먹는 보약이 효과를 보려면 이런 군것질 습관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엄마들 중에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판단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는요 하도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래도 과자라도 좀 먹으면 그나마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과자라도 좀 먹이게 돼요. 엄마의 이런 측은한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장 몇 칼로리는 더 먹일 수 있지만 밥 잘 안 먹는 식습관 자체는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는 불면증 환자의 수면의 역설과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낮에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몸이 축이 나면 안 되니까 또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나마 낮잠이라도 한두 시간 자면 몸이 좀 덜 피곤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치만 계산해보면 그렇죠. 하지만 낮잠을 자고 나면 불면증이 고쳐질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손해일까요? 당장 좀 힘들어도 철저하게 낮잠을 못 자게 해야 불면증이 치료가 됩니다. 낮에 침대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죠. 마찬가지로 군것질거리는 아예 집안에 들이면은 밥 잘 안 먹는 건 못 고칩니다. 주스는 어떨까요? 비타민도 많고 유기농이면 몸에도 좋으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달콤한 게 먼저 입맛에 길들여지면 된장국이며 김치며 이런 투박한 음식을 잘 먹기가 어려워지죠. 어린아이한테 TV나 유튜브, 뽀로로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뽀로로는 교육적으로도 좋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동영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아이의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냥 외부 자극에 대해 따라갈 뿐 아이의 뇌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멍하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사고 기능이 발달하지를 못하죠. 대신 책처럼 인쇄 매체를 읽는 과정은 자기 스스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책 읽는 것과 담백한 음식 먹는 것은 당장에는 재미도 맛도 덜합니다. 대신 맛난 주스나 자극이 강한 과자를 먹고 동영상을 보는 건 손쉽죠. 그래서 인간은 쉽고 편한 것에 먼저 길들여지면 그 뒤에는 어렵고 담백한 것의 필요성을 아무리 역설을 해봐야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평생의 습관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환경적으로 배가 고프게끔 만들어서 결국 밥을 먹게 하는 게 좋겠죠. 부모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발 밥 좀 먹어줘. 밥이 아니면 과자나 주스라도 먹어줘.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의 식습관은 결국 부모가 망치고 있는 겁니다. 과자나 주스는 절대 안 돼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자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요.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가 여기서 먼저 자신감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아이에게 이끌려가면 영영 나쁜 식습관을 못 고치게 됩니다. 과자는 철저히 차단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질 않으면 그냥 둬야 됩니다. 대신 운동시키고 놀게 해서 활동량을 늘릴 궁리를 해야죠. 활동량이 늘었는데 아이는 배가 안 고플까요? 언젠가는 배가 고파집니다. 그때도 과자부터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과자는 안 돼. 밥 먹어. 라고 단호하게 메시지를 줘야죠. 결국 배가 고프면 아이는 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식습관을 좀 더 길게 보고 길을 들여야 합니다. 그 중간에 부모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아이가 마치 어찌 될 것처럼 조바심을 내버리면 식습관을 못 고칩니다. 자, 아이의 체질, 운동 부족, 식습관 자체 이런 문제들 외에 이번에는 심리적인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의 양육 태도, 즉 과보적인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잘 키우겠다며 너무 호들갑스럽게 먹이려는 경우입니다. 몸에 열만 살짝 나도 이거 큰 병 아닐까 싶어서 대학병원으로 막 달려가는 시기죠. 인간의 의존 욕구는 식욕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다 먹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서 더 많은 의존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더 안전하다는 본능이 있죠. 예컨대
동생이 태어난 뒤로 혹은 부부가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부터 밥을 잘 먹던 아이가 유독 밥을 너무 안 먹기 시작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이 독차지했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갓난 동생에게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이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지진이 나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나 불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자꾸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부모가 저리 싸워서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 내가 생존할 수 없겠구나라는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밥을 안 먹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내 부모의 관심을 다른 문제로 환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심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싸우던 부모도 잠시 싸움을 멈추고 아이의 간병에 더 애를 쓰게 되죠. 아이가 아파서 밥을 안 먹어서 오히려 휴전이 이루어지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가 이런 걸 정말 알까요? 인간의 타고난 본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애착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아이의 내적 욕망이 때로는 밥투정이나 몸이 허약한 것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밥을 안 먹고 깨작거릴 때 엄마는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안타까워하며 더 챙겨주기 때문이죠. 아이 무의식에서는 내가 밥을 안 먹고 잔병 치레를 하고 까탈스럽게 구니까 우리 부모는 동생보다 나를 더 측은하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랑을 주는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첫 아이라 애주중지 잘 키워보겠다며 다소간 불안하며 과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엄마들은 제발 이 한 숟가락만 더 먹어달라라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큰 벼슬을 하는 갑이 되는 것이고 엄마는 을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까탈스러운 기호에 맞추고 챙겨주려 안간힘을 쓰죠. 이것만 먹으면 과자나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의 보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보상 습관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이 무의식에서는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엄마가 결혼 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만족이 안 되거나 시어머니 때문이든 남편 때문이든 너무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엄마는 자기 한 몸 건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귀찮아하면서 자꾸 밀쳐내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확보하지 못하면 죽음과도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때 엄마의 애착을 갈구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밥을 잘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밥 먹어라 챙겨주는 모습을 더 자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친구 집에 혼자 가서는 아무 반찬이나 잘 먹는데 유독 자기 집에서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친구 엄마는 내가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배고프면 이것저것 아무거라도 잘 먹는 게 본능인 거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밥상머리 예절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격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내가 뭔가 힘들고 싫은 상황에 더 노력해보기보다는 회피해버리는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밥 먹는 걸 회피하면 우리 엄마는 오히려 더 달콤한 보상책으로 해결해줬기 때문이죠. 이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배고픈데 밥 안 먹으면 결국 내 손해야. 배만 고파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내 손으로 해결을 해야 돼 라는 태도가 안 만들어지죠. 대신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그냥 피해버립니다. 친구도 세상도
나를 엄마처럼 대해줄 거라고 여기죠.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면 막상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한편 청소년쯤 되면 수동 공격 심리 때문에 밥을 잘 안 먹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단식 투정이라는 걸 하죠. 이런 내 모습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궁극에는 상대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의도인 거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니 밥 잘 먹는 보약을 먹여야겠다라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좋아지질 않겠죠. 평소 부모로부터 많은 개입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밥 먹는 것도 나아지겠죠. 논어에 속히 하려고만 하면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밥 잘 먹게 하는 문제 하나도 단기간에 작은 이익만 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명하게 접근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